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연구원 정유진 학생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Medipomer Ability Granularity Patching Transformer for Medical Time Series Classification입니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ntroduction입니다. 메디컬 타임 시리즈는 시간에 따라 기록된 건강 관련 데이터 포인트의 연속으로 다양한 생리학적 신호를 추적합니다. 매드TS의 효과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의 장점은 대상자의 생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조기 이상 탐지, 정확한 진단, 시기적절한 개입 및 맞춤형 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뇌파 검사는 피험자의 신경학적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심전도 검사는 심장질환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기존의 매드TS 분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작업으로 추출한 바이오메이커, 컨볼루션 신공만 기반 모델, GNN 기반 모델, Combinations of CNN and Self-Attendance Modules가 있습니다. 특히 의학 텍스트 분류를 위한 효과적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예측, 분류 이상 탐지 등 시계열 표현 학습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매드TS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 가능하지만 디자인 모티베이션 앤 메커니즘이 이 분야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여러 채널을 단일 타임스탬프로 봐서 시간적 특징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iTransformer는 단일 채널의 전체 시퀀스를 한 토큰으로 처리해서 멀티채널 코릴레이션십에서는 강하지만 세밀한 시간 패턴을 놓치기 쉽습니다. 패치TST는 한 채널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시간 흐름은 잘 잡지만 채널 간 상호작용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매드포머는 매드TS 분류를 위해 채널 간 의존성, 시간적 특성, 그리고 다각적인 시간적 패턴 규모를 고려한 매드포머를 제안합니다. L2는 패치 길이를 의미하며 L은 패치 길이를 의미하며 L12는 패치 하나가 두 개의 시점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방법들의 한계점은 매드TS 데이터의 독특한 특성, 즉 극소적 시간적 동역학, 채널 간 상관관계, 다중 스케일 특징 분석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선사항은 국소적 시간 패턴을 잘 잡기 위해서는 패치TST, 크로스 포머처럼 다중 타임스탬프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널 간 정보 활용을 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뇌 기능은 통합적으로 작동하므로 이기지 뇌파 검사에서는 채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질병 지표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건강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중시간 척도와 주기를 아우르는 표현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매드포머 본 논문의 저자는 매드포머를 제안했습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드포머의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중 타임스탬프와 채널 간 특징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채널 간 패칭을 활용한 새로운 토큰 임베딩 방법을 제안하였고, 고정 길이 패치 대신 패치 길이 목록을 활용한 다중 세분화 패칭을 적용하여 모델이 다양한 스케일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별 세분화 내 특징과 세분화 수준 간 상관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2단계를 도입하여 규모 간 보완적 정보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심혈관 질환 탐지를 목표로 3개의 EEG와 2개의 ECG를 포함한 5개 공개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매드포머가 10개의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였고, 매드포머는 6개 평가 지표와 5개 데이터셋 전반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순위를 기록하며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메디컬 타임 시리즈란 인체에 소집된 특수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는 질병 진단, 건강 모니터링,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활용됩니다. 메드TS 모달리티 예시로는 EEG, ECG, EMG, EOG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계열 연구에서는 예측 작업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메드TS 연구는 시퀀스 내 숨겨진 정보를 분류하는 신호 디코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Current approaches, 현재 접근법은 바이오메이커 아이덴티피케이션, 딥러닝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 모델은 CNN, GNN 또는 CNN과 셀프 어텐션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대표 모델은 EEGNet, EEG 컨포머, TCN이 있는데 이 모델들은 다양한 MED-TS 분류 업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트랜스포머블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블 타임 시리즈는 토큰 인베딩 방법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수정합니다. 혹은 토큰 인베딩 방법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둘 다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치 TST는 단일 채널 타임 스탬프 시퀀스를 토큰 인베딩을 위한 패치로 사용합니다. 어터포머, 인포머, 논포머, FED 포머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개발하거나 셀프 어텐션 모듈을 대체합니다. 크로스포머와 아이 트랜스포머는 토큰 인베딩 방법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모두 수정합니다. 패칭은 크로스포머, 카드, MTST와 같은 기존 패칭 기법들은 패치 TST를 계승하여 패칭의 단일 채널 타임스탬프 시퀀스를 활용합니다. 시계열 예측에서는 채널 독립적 패칭이 유용하지만 MED-TS 분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은 다중 세분화 인베딩으로 서로 다른 규모에서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모델이 세밀한 패턴과 거친 패턴을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드포머는 새로운 토큰 인베딩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합니다. 표 1은 토큰 인베딩 방법 및 특징 활용 측면에서 본 방법과 기존 방법의 비교를 제시합니다. 본 방법의 구성 요소는 기존 방법에 쉽게 통합되어 분류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널 간 다중 세분성 패칭은 어터포머 및 인포머와 같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수정하는 토큰 인베딩 방법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단계 다중 세분화 셀프 어텐션은 MTST 및 패치포머와 같은 기존 다중 세분화 방법과 결합되어 세분화 간 특징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reliminaries and Problem Formulation입니다. MED-TS를 활용한 질병 진단에는 알츠하이머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이나 파킨슨병 등 동시 진단 가능성 때문에 질환마다 독립적 예측이 가능한 다중 레이블 학습이 필요합니다. 질환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면 다중 레이블 학습이 필요하며 심층 학습 훈련을 위해 긴 시계열 데이터 시퀀스가 종종 더 짧은 샘플로 분할되므로 긴 시계열을 나눈 샘플도 동일한 라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MED-TS 샘플은 질환 라벨과 피험자 아이디를 포함합니다. MED-TS 분류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설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브젝트 디펜던트, 피험자 의존자 설정과 두 번째는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피험자 독립적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험자 의존적 설정은 동일 피험자의 샘플이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양쪽에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정보 유출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피험자 독립적 설정은 동일 피험자의 샘플이 훈련 세트 또는 테스트 세트 중 하나에만 배타적으로 포함됩니다. 서브젝트 디펜던트 피험자 의존적 설정은 시계열 샘플을 무작위로 분할해 동일 피험자의 데이터가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에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유출을 유발합니다. 이 설정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교차 피험자
특성을 나타내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훈련 중에는 본 적이 없는 피험자의 레이블과 해당 샘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메드TSD 기반 질병 진단 시나리오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진단에는 적용이 어렵고 결과는 피험자 독립적 설정보다 높게 나타나 데이터셋의 학습 상한선을 보여줍니다.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피험자 독립적 설정은 피험자 단위로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를 나누어 실제 진단 상황을 잘 모방하며 미확인 피험자에 대한 성능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알려진 레이블을 가진 피험자로 모델을 훈련시킨 후 미확인 피험자에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특정 피험자가 특정 질병을 가졌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 변동과 개인별 노이즈 때문에 대상 간 공통 특징을 포착하기 어렵고 이를 극복할 방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매드포머는 실제 응용 분야와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피험자 독립적 설정에서 모델을 평가하며 매드TS에서 다중 타임스탬프, 채널 간 다중 세분화 특징을 통합하여 피험자 불변 표현을 포착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본 모델은 어느 정도까지 피험자 독립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블럼 매드TS 클래시피케이션 질병 진단 맥락에서 다변량 의료 시계열 분류 문제의 정식화입니다. 질병 진단 맥락에서 다변량 의료 시계열 분류 문제의 정식화에서는 일단 이 X 입력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T는 타임스탬프 시간 구간의 수를 의미하고 C는 채널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인코더를 학습하여 표현 H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입력 샘플의 해당 라벨 Y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K는 의학적으로 관련 있는 클래스, 예를 들어 여러 질병 유형이나 하나의 질병 내 다양한 단계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드TS 분류는 시간 곱하기 채널 구조의 의료 시계열 데이터를 인코더로 표현 H를 만들어 해당 샘플이 어떤 질병 단계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매드포머는 의료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크기 단위로 동시에 분석합니다. 이 특징들은 어텐션으로 서로 연결하여 질병 분류 성능을 높입니다. 여기 오버뷰 오브 매드포머를 보면 우선 입력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임베딩 단계를 거치고 여기서 크로스 채널 멀티 그래뉴러리티 패치 임베딩이 수행됩니다. 그 후 여러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와 같은 여러 레이어를 거쳐 최종 출력이 됩니다. 여기 피드 포워드란 셀프 어텐션으로 모인 정보를 각 토큰별로 비선형 변환해 더 풍부한 특징을 만드는 작은 신경 블록입니다. 최종적으로 출력된 아웃풋은 해당 시계열이 어떤 질병 클래스인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입니다. 크로스 채널 멀티 그래뉴러리티 패치 임베딩은 앞에서 입력 시계열 데이터가 임베딩 과정을 거칠 때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다양한 규모에서 시간적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채널 간 다중 세분화 패칭 메커니즘입니다. 뇌, 심장 같은 장기는 여러 채널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채널 독립적으로 패치를 임베딩하고 채널 간 상관관계를 포착하지 못하는 기존 패치 임베딩 방법과 달리 토큰 임베딩을 위한 다중 채널 패칭을 합리적으로 제한합니다. 이지 바이오메이커 익스트랙션에 관한 기존 연구는 특정 특징이 알파, 베타, 감마 대역과 같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패치 토큰을 다중 세분성 방식으로 임베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이나 수작업 밴드 필터링과 같은 기존 방법 대신 다중 세분성 패칭은 자동으로 서로 다른 샘플링 주파수에 대응하여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시뮬레이션하고 대역 관련 특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토큰 임베딩 접근법인 채널 간 다중 세분화 패칭을 제안한 본 논문에서는 다변량 매드TS 입력 샘플 X와 서로 다른 패치 길이들의 집합 L의 집합들이 이 두 가지가 두어졌을 때 i번째 패치 길이 Li에 대해 우리는 입력 샘플을 Ni의 채널 간 비중첩 패치로 분할합니다. T가 Li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 경우 제로 패딩을 적용해 맞춥니다. 패치들은 선형, 투영을 통해 잠재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되고 이 결과가 이것입니다. 마스킹과 지터링과 같은 데이터 보강을 이 값에 적용하여 보강된 임베딩 값을 얻습니다. 최종 임베딩은 패치 길이가 Li는 i번째 세분화의 최종 패치 임베딩입니다. 세분화 임베딩 W는 서로 다른 세분화들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해지는 과정에서 모든 Ni 임베딩 행의 D 차원으로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시간 및 공간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각 세분화를 위해 다중 세분화 셀프 어텐션에서 사용되는 라우터를 초기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세분화에 대해 패치 임베딩 집합과 라우터 임베딩을 얻습니다. 이 값들은 2단계 다중 세분화 자기주의 투 스테이지 멀티그래주널리티 셀프 어텐션에 입력이 됩니다. 앞서 과정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입력 시계열을 다양한 패치 크기로 분할을 하면 다중 세분화 패치가 생성이 되고 각 패치를 D차원 임베딩으로 투영을 합니다. 그 후 데이터 보강을 적용하고 위치 정보와 세분화 정보를 더해 최종 패치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세분화 수준별 라우터를 추가하여 세분화 간 정보 교환을 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 패치 임베딩 집합과 라우터 임베딩을 다중 세분화 셀프 어텐션 모듈에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멀티그래주널리티 셀프 어텐션입니다. 모든 패치를 하나의 큰 패치로 이어붙여 이 새로운 임베딩에 대해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여 셀프 어텐션 동안 다중 세분화 특징과 세분화 간 상호작용을 학습합니다. N은 서로 다른 세분화의 개수입니다.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라우터 메커니즘을 제한하고 셀프 어텐션 모듈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트라그래주널리티 셀프 어텐션, 두 번째는 인터그래주널리티 셀프 어텐션입니다. 세분화 내 단계는 동일 세분화 내에서 자기주의를 수행하여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여 각 세분화와의 고유한 특징을 포착하고 세분화 단계에는 서로 다른 세분화들 간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여 그들의 상관관계를 포착합니다. 멀티그래주널리티 셀프 어텐션의 인트라그래주널리티 셀프 어텐션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번째 패치 길이 Li에 대해 패치 임베딩과 라우터 임베딩을 세로로 연결하여 중간 임베딩 시퀀스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이 표시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ZI는 패치 임베딩과 라우터 임베딩을 합친 것으로 셀프 어텐션이 수행됩니다. 이 ATT에는 The Scaled Dot Product Self Attention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X는 최종 패치 임베딩이고 라우터는 각 세분화 수준의 라우터 토큰을 의미합니다. 라우터가 현재 학습 단계에서 각 세분화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게 하고 이후 세분화 간 셀프 어텐션 단계에서 준비되도록 합니다. 세분화 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단일 세분화 내에서 시간적 특징을 포착하도록 하여 동일 스케일에서의 로컬 특징 추출과 타임 스탬프 간 상관관계 학습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 인터그래주널리티 셀프 어텐션입니다.
모든 라우터 임베딩을 이어붙여 이 U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분화 라우터들의 집합이고 라우터 임베딩에 대해 모든 라우터 U를 대상으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합니다. 이 값은 라우터 간 셀프 어텐션을 수행함으로써 정보가 교환되고 서로 다른 세분화들 사이에서 학습될 수 있어 다양한 스케일에 걸쳐 특징을 효과적으로 포착합니다. 라우터 메커니즘을 쓰면 원래 단순한 방법에 비해 시간 복잡도가 줄어듭니다. 이 기존 방식은 모든 패치에 전부 어텐션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라우터 메커니즘을 사용한 새로운 방식은 세분화 대표 라우터끼리만 계산해서 시간 복잡도를 줄입니다. 인터 그래놀러티 셀프 어텐션은 복잡도와 메모리 소비를 추가로 줄이기 위해 모든 세분화 수준에 걸쳐 공유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본 배드포머 모델의 요약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드포머 모델의 입력 샘플을 입력하고 M개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면 패치 임베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임베딩들을 이어붙여 최종 표현 H를 만듭니다. 이 H는 다운스트림 분류 작업에서 라벨 예측에 사용됩니다. 이 라벨은 예를 들면 K개의 질병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 환경은 매드포머를 10개의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였고 5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EEG 3개, ECG 2개의 데이터셋입니다. 설정은 서브젝트 디펜던트,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로 첫 번째는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가 샘플을 기준으로 분할되고 두 번째는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가 피험자 기준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데이터셋은 첫 번째는 각 샘플 알츠하이머병 유무를 나타내는 이진 레이블이 할당된 뇌파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는 각 샘플의 파킨슨병 유무를 나타내는 이진 레이블이 할당된 뇌파 데이터셋입니다. 이것은 각 샘플에 대해 건강한 상태, 전두 축적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세 가지 클래스 라벨을 부여한 EEG 데이터셋이고 PTB는 각 샘플의 심근경색 여부를 나타내는 이진 지표가 라벨링된 ECG 데이터셋입니다. 마지막으로 PTB-XL은 다양한 심장 상태를 나타내는 5개의 클래스 라벨이 각 샘플에 부여된 ECG 데이터셋입니다. 임펠리멘테이션에서는 10가지 초첨단 시계열 트랜스포머 방법을 비교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6가지의 평가 지표에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AUROC, AUPRC 등이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고정된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에 대해 5개의 보자기 시드로 수행되어 모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습니다. 모든 실험은 이 GPU와 4개의 GPU를 탑재한 서버에서 실행이 되었고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는 시계열 증강에서 널리 사용되는 6가지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증강 방법에는 시간 반전, 채널 셔플링, 시간 마스킹, 주파수 마스킹, 지터링, 드롭아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험 환경은 본 방법 및 모든 기준 모델의 매개 변수 튜닝을 위해 인코더의 6개의 레이어를 사용하였고 차원 D를 128로 설정하였습니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숨겨진 차원을 256으로 설정하였고 학습률은 10의 -4승으로 설정된 아담 최적화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치 크기는 각각 이 데이터셋에 대해 이 숫자로 설정을 하였고 훈련 에포크는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검증 세트에서 F1 스코어가 10 에포크 동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기 종료가 실행되었고 검증 세트에서 최상의 F1 점수를 기록한 모델을 저장하고 테스트 세트에서 평가하였습니다. 이 표는 데이터셋별 피험자 수, 샘플 수, 클래스 수, 채널 수, 타임스탬프 수, 샘플링 레이트, 모달리티, 파일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안한 방법 매드포머는 모든
다음 실험은 Result of Subject Dependent Setup입니다. 이 Subject Dependent Setup은 설정에서는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를 샘플 단위로 나누었고 모든 피험자의 샘플을 무작위로 섞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에 분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 피험자의 샘플이 세 가지 세트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리설트는 EEG 데이터셋 ADFTD를 이 설정으로 평가해 셀프 인디펜던트 셋업과 직접 비교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안한 방법 매드포머는 모든 베이스라인을 능가하며 6개의 평가 지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F1 스코어가 97.50%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였고 베이스라인 중 인포머, 논포머, 레포머, 트랜스포머도 F1 스코어가 90% 이상으로 강력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전체 결과는 ADFTD 데이터셋이 알츠하이머 질병 관련 분별 가능한 학습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리서치 오브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셋업입니다. 피험자 독립 설정 결과이고 피험자 독립 설정 결과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는 피험자별 사전 설정된 비율 ID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설정하에 APAVA, TD브레인 이 세 가지 데이터셋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설정에서는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가 피험자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모든 피험자의 해당 샘플은 미리 정해진 비율 또는 피험자 아이디에 따라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로 분배됩니다. 동일한 피험자의 샘플은 하나의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에만 배정되어야 하고 피험자별로 사전에 정해진 비율 아이디에 따라 훈련 검증 테스트 세트를 분배합니다. 이 설정하에서 이 5가지 데이터셋의 결과를 여기에 제시합니다. 표 4는 피험자 독립 설정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본 방법은 5개의 데이터셋 중 4개에서 탑1 F1 스코어 점수 1위를 달성하였고 전체적으로 본 방법은 5개의 데이터셋과 10개의 기준선에서 수행된 30개의 평가 중 6개의 다른 지표를 고려하여 15개의 탑1 순위와 30개의 탑3 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4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피험자 독립 설정의 평균 순위이고 이 히트맵표는 피험자 독립 설정을 사용하여 5개의 데이터셋 전반에 걸친 매드포머와 10개의 기준 모델의 평균 순위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5개의 데이터셋 전반에 걸쳐 평균 순위를 계산하여 전체 평균 순위를 도출합니다. 그림 4는 모든 방법에 대해 5개의 데이터셋에서 6가지 지표에 걸친 평균 순위를 보여주는 개요 히트맵표를 제공하고 낮은 순위 번호는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며 순위 1은 모든 방법 중 최고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매드포머가 가장 낮고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모듈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모듈 스터디는 본 방법에서 제한된 각 메커니즘을 평가하기 위해 모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표는 모듈별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로 다채널 패칭과 세분화 간 인터로테이션 데이터 증강이 모두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완전한 매드포머 모델과 이 3가지 변형 모델 간의 비교를 보여줍니다. 완전한 매드포머 모델은 30개의 평가 항목에서 28개의 1위 및 30개의 2위 순위를 확보하여 견고한 성능을 입증합니다. 각 모듈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을 관찰하였습니다. 데이터셋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세분화 간 어텐션은 F1 스코어 점수를 3.64% 향상시키고 임베딩 증강은 4.46% 증가를 다중 채널 패칭은 F1 스코어를
1%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다중 채널 패칭이 이미지 데이터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결과는 설계 요소와 각각의 핵심적 역할을 입증합니다. 표 6은 다양한 패치 길이 조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패치 랭스 스터디는 다중 세분성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패치 길이에 대한 매개 변수 조정을 수행합니다. 먼저 단일 패치 길이를 사용하는 모델과 5개의 동일한 패치 길이를 사용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8888이 적혀진 모델이 있습니다. 본 실험의 결과는 L의 값이 2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적인 패치 길이 사용이 일반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동일한 패치 길이들이 더 많은 정보를 포착할 수 있음을 치사하며 이는 다중 헤드 어텐션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또한 수동으로 선택한 다양한 패치 길이 조합 224, 16, 32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 구성은 평가된 모든 지표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여 다중, 세분성 패치를 수용하는 데 있어 설계된 어텐션 모듈의 효과성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패치 길이를 혼합한다고 해서 성능 향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표 7은 어디셔널 익스퍼리먼트입니다. 잠재적인 채널 상관계가 있는 일반 시계열에서 모델의 학습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2가지 인간 활동 인식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표 7은 추가 데이터셋 및 방법론 이전 실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3가지 기준 모델 크로스포머, 레인포머, 트랜스포머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TCN, 모던 TCN, 맘바라는 3가지 새로운 기준 모델도 도입하였습니다. 이 6가지 기존 모델은 기존 실험에서 사용된 하나의 기존 데이터셋과 2개의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평가되었습니다. 굵은 숫자는 최상의 결과를, 밑줄 친 숫자는 2번째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에서 본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잠재적 채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2가지 인간 활동 인식 데이터셋인 UCI 헐과 FLAAP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방법을 TCN, 모던 TCN, 맘바 등 3가지 다른 작품법과 비교했습니다. 본 방법은 TC트레인 및 FLAAP에서 최고 수준의 탑1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탑1으로 달성하였으며 UCI HAR에서는 2번째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의 연구가 기여한 점은 매드-TS 분류를 위해 맞춤 설계된 다중 세분화 패칭 트랜스포머인 매드포머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3가지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중 타임스탬프 및 채널 간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채널 간 패칭을 하였고, 다양한 규모에서 특징을 학습하기 위한 다중 세분화 임베딩을 하였고, 세분화 내외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2단계 다중 세분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도 도입하였습니다. 시험자 독립 설정하에서 10가지 기준 모델과 비교하여 5개의 데이터셋에서 걸친 실험 결과는 본 방법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실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매드포머의 설계는 다양한 패치 길이 입력을 허용하는데 다양한 패치 길이가 많은 경우 균일한 길이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입증되었지만 모든 패치 길이 조합이 최적의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합은 균일한 패치 길이보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패치 길이에 대한 신중성 조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연구 목표는 향후 연구에서는 패치 길이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참고할 수 있게 하고 과제
관련 특징에서 피험자 특이적 특징을 분해하는 모듈을 개발하면 피험자 독립적 설정하에서 학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 향후 연구를 위한 흥미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